민주당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선, 중진, 원내 할 것 없이 이른바 이낙연 고립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 뉴스웨이에 출연했던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그게 그 변화의 시점입니까? 단지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친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분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다 해보신 분이 이 시대적 정치적 사명을 배신하고 개인의 권력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발 큰 대의에 맞는 그런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준석 만나고 포함해서 지금 메시지나 일정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반민주적이고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명분을 안다 그러면 당장 신당 창당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강덕구 의원. 규탄 기자회견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신당이 꽤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거의 이 정도면 이낙연 전 대표가 느끼기에 조리돌림 수준은 아닌지 어떻게 좀 볼까요, 저희가? 조리돌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다 이 말은 좀 과했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의 행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수준의 수위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스탠스는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막아야 된다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애당심, 그러니까 애민은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내정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원들이 후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본인들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 그리고 연판장을 통해서 뭐 정계은퇴나 신당 창당을 멈춰라고 하는 것들보단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우리들이 집단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한다거나 좀 대화를 한다거나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입장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당에 남아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버리는 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김민석 의원도 그러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 강덕구 의원 발언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연판장 돌리는 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단은 서로 간에 좀 시간을 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말로 지정을 한 부분들도요. 이런 후배 정치인들이 조금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을 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굳이 상임 고문을 밖에 나가라 하는 그런 발언들로 좀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는 자료화면에 말씀하셨던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신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심하다. 적어도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를 지냈고 당의 원로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오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분의 저런 고뇌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저라면 찾아가서 무슨 문제이십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단 한마디 그렇게 이낙연 대표 의견을 들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저거는 붙잡는 게 아니고 나갈 테면 나가라, 제발 나가라 라고 떠미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누구누구는 당대표 나오지 마 했던 모습하고 뭐가 다른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요? 그런데다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신당 창당까지 고민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입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 이외의 어떤 정당도 어떤 창당도 다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예.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달에 이낙연 대표 귀국한 이후에 만났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요만한 얘기라도 흘릴까 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이제 사진 찍고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보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저런 식의 연판장을 부추길 뿐이지 예.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뭔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고 문제를 풀려는 이제 그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양두구육 같은 얘기죠. 예,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여기 보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친명 모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거와는 또 별개로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꼴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둘러싸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하지 말라. 이 만류하는 이 연서명을 돌려서 만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흔히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뭐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엄중낙연 이런 표현과는 달리 요즘 최근에 되게 이제 대단히 맞받아치는 것도 그쪽 동네 오래된 정치 습관이다. 본인 신당 맡겠다는 연판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꽤 쓴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역시나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저 정도 공격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그래도 거세게 안 하시고 저 정도로 하신 거 보면은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본인이 당대표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뭐 이럴 때 그때 저분들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던 분들 이낙연 대표하고 가까이 지내려 얼마나 노력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정치라는 게 무섭기까지 한데요. 아까 반민주적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나왔다. 그리고 저는 저 연판장 돌린다는 게 이제 115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 115명은 정말 진심으로 거기에 서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판장에는 자기 이름을 쓰면 누가 또 썼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숫자 늘려가면서 압박하는 거. 이거 결국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안 해야 될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안 했으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졌을 것을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 탈당하고 신당 만들도록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신당 창당 말려야 된다. 비판하는 연판장에 대해서 그쪽 동네 오래된 정치 습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 대변인 말을 좀 빌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고 와서 공천 때문에 뭐 연판장에 이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김부겸 전 총리는 함께했던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없었습니다. 총리님 관심이 따라가죠. 저는 김대중 재단 이사기 때문에 이랬던 데보다 우리 당에 대표실이니까 초청을 받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도 오늘 같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5시에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어림없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큰 복을 행복을 해주셔서 그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는 함께했어요. 오늘 DJ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에.
백진정도 들어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7시 시간대가 달랐지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잠시만요. 근데 조금 전에 기사화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BTS, 블랙핑크, 가수 임영웅 씨,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계, 체육계 스타들을 총출동시켜서 저게 마치 이낙연 전 대표 지지 포스터가 하나 올라온 모양인데 저거에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했습니다. 만든 적이 없고 저거 지금 이른바 친명계가 욕먹이라고 꾸민 거다. 이게 좀 한때 지금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실천 행동, 문파 이런 세 개의 단체가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밑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원칙과 상식이 저걸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도 민주주의 실천 행동 원 저런 거 만든 적이 일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특히 뭐 BTS 이런 거 한번 쓰면요, 저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아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이영표 선수 뭐 영입한다고 그랬다가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만들진 않았을 거 아마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측도 저건 아마 이 상대방이 역공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뒤에 뭐 의원들이 또 많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아이돌 그룹들이 저렇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요즘 AI가 이렇게 발달을 많이 해서요. 굉장히 그 반대 측의 역공작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식의 영장, 그냥 페이크이라는 이 말까지 요즘 조작해서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뭐 온라인이든 실제로 원외든 원내든 초선이든 중진이든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이 갈등의 핵심 쟁점입니다.